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11일 마츠노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니가타현 시읍면장들의 모임의 회장인 니카이도 카오루 시바타 시장과 같은 모임의 대표자분들을 면담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에 관한 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카이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납치 문제는 물론 지금까지는 납치 피해가 있는 시읍면에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니가타현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30곳의 시읍면이 이 납치 문제에 대해 활동하려고 해서 저희들의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 사람들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도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특정 실종자 여러분의 연령을 생각할 때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우리에게도 정부의 노력이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요청서에 써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이번 요청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시다 총리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강력한 의지 아래 빠른 시일 내에 1조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주체적으로 북조선과 협상을 실시하여 요코타 메구미 씨와 소가 미요시 씨를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한시라도 빠른 귀국과 납치 문제의 조속한 전면 해결을 도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오사와 타카시 씨, 나카무라 미나코 씨, 후지타 수스무 씨를 비롯한 특정 실종자 등 납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확인되는 대로 납치 피해자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협력도 얻으면서 북조선 정부의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전원의 귀국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에 임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체가 하는 계몽 등의 활동에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4가지 사항으로 정리하여 요청서에 써 있습니다만 부디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니카이도 회장의 이 발언에 대해 마츠노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 담당 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설명해 주신 요청서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읍면회 수장 여러분께서 평소 납치 문제에 대단히 열심히 임해 주시면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니가타 현의 가시와자키시에서는 하스이케 씨 부부 그리고 사도시의 소가 히토미 씨께서 지금 조용한 환경 속에서 평온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는 것도 시읍 면회 수장 여러분을 비롯한 현지인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시읍 면의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가 큰 추진력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북조선의 의사결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도 현재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있듯이 북조선 측도 일본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국민의 큰 목소리와 여론이 여러 정치나 결정 등을 강하게 추진시키고 재촉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북조선 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영화 상영회도 하고 있고 전시회와 강연회 같은 그러한 꾸준한 활동을 계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바입니다. 북조선에 관해서는 1조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1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만 특히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 여러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고령이 되셔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께서도 기시다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납치 문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 문제의 해결에는 두 나라의 정상끼리 직접 나서서 협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조건을 내걸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진행시키고 싶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번에도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실시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 우선은 이 총리 직속 고위급 협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 정비에 노력해 가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읍 면회 수장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결코 풍화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아래 꼭 계속해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3대 하나비 대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비 대회는 한국말로는 불꽃 축제, 조선어로는 축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일본에서는 각지에서 하나비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나비 대회는
에도 중기인 1733년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요시무네 장군이 기근과 역병에 의해 죽은 많은 사람들을 문상하기 위해 하나비를 쏘아 올린 것이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전국에 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하기 전에는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하나비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규모의 크기 등으로 일본의 3대 하나비 대회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3대 하나비 대회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은 아키타현 다이센시 전국 하나비 경기대회, 이바라키현 츠치우라시 츠치우라 전국 하나비 경기대회,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나가오카 마츠리 대하나비 대회입니다. 아키타현 다이센시 전국 하나비 경기대회는 매년 8월에 개최됩니다만 이 여름의 대회를 기본으로 계절마다 다른 주제로 하나비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1년 내내 하나비 대회를 즐길 수 있는 하나비 마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단되어 있던 하나비 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북조선 출신의 지인 가족과 함께 하나비 대회에 갔습니다만 밤 하늘을 형형색의 하나비로 물들인 아름다운 광경은 더위를 잊게 해주었고 그 장소는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오랜만에 개최된 하나비 대회는 민족 옷인 유카타를 입은 청춘의 남녀들,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나온 가족 등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이 하나비 대회는 5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만 각 부분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맞추어 하나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음악과 함께 넓은 밤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하나비는 텔레비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박력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비 대회를 관람하는 데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입니다만 함께 온 지인 가족은 준비해온 음식과 맥주 등의 음료수를 마시면서 밤 하늘을 수놓는 하나비를 보면서 때로는 화려함과 웅장함의 환성을 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즐겼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사는 지역의 하나비 대회는 1시간 이상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만 쏘아 올린 하나비가 약 15,000발이라며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규모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평양에서만 하나비 대회가 열렸고 지방의 주민들은 텔레비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텔레비로 보았어도 하나비는 아름다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정치 행사가 끝난 다음 하나비 대회가 진행됩니다만 노동신문 등의 선전 매체는 지도자의 배려로 주민들은 성대한 하나비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북조선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하나비의 가격은 황소 한 마리의 가격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비는 전부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제작하는 하나비는 작은 것은 약 6,000엔 정도, 큰 것은 약 260만 엔 정도라고 합니다. 1시간에 약 15,000발 정도 쏘아 올린 하나비 대회를 일본의 전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력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비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비해 구급차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비를 구경하면서 음식과 함께 맥주와 술을 마셨어도 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보지 못했고, 대회가 끝난 후에도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일본의 문화는 따라 배워야 할 좋은 문화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3대 하나비 대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0년의 히트곡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도시로, 그리고 1995년의 히트곡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도시로, 그리고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